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인구 감소가 지역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죠. 특히 출산율 저하로 인해 소규모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강원도교육청이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 지역 바꾸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원도 내 작은 학교들의 현실과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수영 디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연구소장 그리고 현원철 강원교육 희망재단 이사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주제가 작은 학교가 지역을 바꾼다 이런 주제인데 최 소장님, 네. 작은 학교 말 그대로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작은 학교 먼저 좀 정리부터 하고 갈까요?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학교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지방 학생 수가 줄어서 이제 통폐합 위기에 처한 학교를 이제 제가 지칭하는데 네. 사실 강원도를 놓고 보면 강원도가 조금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제 강원도는 그 농산어촌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위기에 처한 학교가 많은 데다가 더군다나 교육부가 지난 2015년에 이제 개편한 기준을 좀 손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현행 기준안보다 읍도시 지역의 권고 기준을 강화시켜가지고 예. 지금 그 자료를 보면은 면 지역의 그 초중고교는 모두 60명 이하, 예. 읍 지역은 초등학교 120명, 중고등학교는 180명,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은 초등학교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300명 이하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를 예, 요거는 했습니다. 2017년으로 또 기준이 그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예.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강원도의 지금 이 통폐합 학교에 여기 대상되는 학교 거의 절반에 가깝게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타 지역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데 네. 더군다나 지금 최근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가 이게 대표적인 이제 지금 강원도의 현실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소규모 지역일수록 인구 쏠림 현상도 심각해지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작은 학교의 위기는 건강한 교육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신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제 얼마 전 교육부가 이제 도심 지역에 학교 신설을 하려 그러면은 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는 통폐합돼야 하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네. 교육청이 일부 수용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감이 더 고조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교육 여건도 양극화로 치닫고 네. 있는 거 아니냐. 도시 지역으로 더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또 외곽 지역은 작은 학교들이 통폐합되는 그렇죠. 위기인 것 같은데. 위기죠. 자, 이사장님. 그러면 이 작은 학교 문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다뤄볼 건데 먼저 왜 이 작은 학교들이 꼭 필요한가? 이 부분부터 좀 설명하고 좀 지나가고 싶어요. 예, 어떻습니까?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큰 강이 있으려면은 실개천이 있어야 됩니다. 큰 강 자체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개천이 마르면은 그 큰 강이 형성되지 않듯이 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를 피부에와 닿지 않는 이제 강 건너 불처럼 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 전문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그 일본의 그 도쿄 같은 예를 지금 들어보면은 순서만 남아있지 그 가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시골이 소멸이 되고 시골이 없어지면 도시가 없어지는 그건 뻔한 사실인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먼 훗날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지역의 문제가 전체 우리나라의 문제지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요. 작은 학교, 이게 결국은 지역 공동체, 또 나아가서 지역 소멸의 위기라고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일단 진단을 하고요. 자, 이렇게 작은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또 이렇게 관리를 시작한 이유, 이런 부분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우리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게 이제 우리 공교육의 또 임무고 네. 또 그 교육을 받아서 그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건전한 사회고 예. 또 그 사람들이 자기 노력에 의해서 그 사회 계층 이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사회가 그게 바람직한 사회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교육부의 정책이 대도시 위주의 교육 정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에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개 도시에 있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불이익을 받으면 금방 반응이 오지만 예.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는 이제 경제적으로 대개는 이제 조금 불리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기가 교육적으로 불이익을 받아도 그것을 주장을 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역에서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교육 기회가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보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오지 않나. 네. 그다음에 교육의 품질에 대해서도 불균형이라든지 불이익이 오지 않나. 이런 거를 면밀히 살펴서 그런 걸 보완을 해주는 게 그 지역의 지방에 있는 공교육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당연한 생각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 작은 학교에 다니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작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그 학부모의 그 교육의 권리라든지 그런 것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작은 학교의 문제를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실제 뭐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이게 사실은 공교육의 책무다.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소장님,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속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작은 학교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작은 학교가 사실은 재정의 또 한계라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통폐합 논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학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에 우리 강원도 내에서만 77개 학교가 통폐합이 됐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통폐합이 갖고 온 부작용, 어떤 좀 악영향,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 그 개개인이 갖는 교육의 질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크겠죠. 예. 기본적으로 그 교육은 평등하게 이제 당연히 이제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통폐합이 되고 이제 폐교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질이 뭐 담보되지 못하는 건 자명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기준을 놓고 이게 개편된 교육부 기준을 놓고 보면은 예. 지금 우리 지난 6년간 폐교수가 33개 그러니까 통폐합 말고 폐교수가 33개 달했는데, 네. 이렇게 새롭게 기준이 적용되는 걸 하면은 지금 유지되는 학교보다 폐교된 학교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부 권고 기준을 따르면 봤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초등학교 교사들 임용의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그렇죠. 교사들이 필요한 그렇죠. 만큼이 올해 줄어들죠. 2016년을 놓고 보니까 강원도 초등교사 임용 현황이 전무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더군다나 이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돼서 초등학교의 통폐합 비율이 높아지면 강원도의 경우 이제 이렇게 교사 임용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통폐합 이후에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의 교육이 담보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또 우려가 아무래도 있습니다. 학교가 작아지고 학생 수가 줄어들면 선생님 숫자도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맞춤형 교육보다는 이제 이렇게 좀 그냥 일반적인 이른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교육만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춘천 교대가 보니까 올해 이제 1학기 수업에 작은 학교 관련 교과목을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형 교사 육성에 나선 건데, 전국 교대 가운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어떤 그 작은 학교 대상이 절반인 도내 교육 여건에서는 좀 시대적인 그런 흐름과 고민을 감안한 결정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교육 당국, 그러니까 교육을 가르치는 주체적인 측면에서도 현실로 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제 좀 그 증거가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강원도에 지금 배치될 예비교사들이 지금 배치도 못 받고 있는 이런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교사 임용고시에는 합격을 했는데 발령을 못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를 풀어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참 사실 이게 단순히 이게 어떤 그 교육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어떤 공동체 붕괴의 차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작은 학교가 이제 계속적인 증가와 어떤 이런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눈에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 춘천교대 사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될, 맞춤형, 그러니까 강원도형 대책들이 나와야 될 바로 그 지점을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학교가 자꾸 학생이 유출되다 보면
좀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찾아서 도시로 좀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럼 그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통폐합 위기로 내몰리고, 결국은 통폐합이 되면 또 젊은 층이 유출이 되고, 그렇죠. 이게 결국 그 지역 공동체가 사라지게 되는 어떤 이런 폐단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강원교육희망재단, 강원도 교육청하고 작은 학교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네. 강원교육희망재단 먼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신지? 예, 그 전에 우리 최 소장님 좋은 지적을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요. 예. 이 작은 학교 문제를 보면 시각이 이제 확연히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대비가 됩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 교육 경제학 측면에서 보면은 작은 학교 통폐합이 이제 힘을 얻고요. 그걸 예. 찬성을 하는 분들은 교육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 사회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사회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작은 학교를 없애면 안 된다라는 이제 두 가지의 입장이 이제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의 과거에 교육부를 교육 인적 자원부로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예. 당시에 이제 이주호 장관이 이제 계셨는데 네. 그때는 그 학생을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인적 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학교는 없애야 됩니다. 네. 거기 교육부의 어떤 철학이 일선 학교의 이제 그 운영에 미치는데 예. 유감스러운 거는 지금 문재인 그 정권에 들어와서도 이런 작은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그런 어떤 정책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또 한쪽에서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 대도시에 다 몰려 있으니 지역에 있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이 정치를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겠느냐. 그런 그게 사실 현실적인 그 문제가 있고요. 네. 또 교육부도 그 차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대도시 위주의 교육 정책을 펴는 게 아니냐라는 그 한쪽의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그 작은 학교를 없애느냐 말아야 되냐라는 건 단순 논리로 보기보다는 예. 우리나라 국가의 장기적인 그 비전을 좀 보고 지방을 다 없애서 붕괴시켜도 대도시에 다 와서 모여서 살만하다. 뭐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죠. 그건 뭐 사실 좀 불가능한 얘기죠. 깊이 좀 예. 국가의 전략상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예. 그래서 이제 강원도와 지금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이런 이제 그 수도권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가 이 동병상련의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을 와서 쭉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네. 작은 학교 문제가 심각한데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그 지역에서는 그 인적 자원이나 행정적인 어떤 권한이라든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게 사실 현재의 그 각 시도 교육청의 그 실정입니다.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예. 그래서 강원도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건 그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소리만 지르고 있을 게 아니고 이게 예. 어렵고 성공의 확률이 많든지 적든지 그냥 뒷짐 짓고 있을 수 없으니 네. 우선은 한번 노력해보자. 예. 그래서 이제 그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저희가 만들고 그 주력 사업이 이제 그 폐교 위기에 있는 작은 학교 학생들을 또 학교를 지원하는 거를 주력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삼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뚜렷한 그런 저희가 성과를 지금 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이제 기존의 도교육청에서 손을 못 대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또 공무원의 그 순환 근무 때문에 한 자리에 오래 있질 못해서 자꾸 바뀌는 부분도 있고 예. 또 학습에 대한 그 어떤 그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이 복지에 대한 지원은 도교육청 재원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 사실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에서는 이 교육 복지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그 벽지나 오지에서 뭐 30분씩 뭐 이렇게 걸어서 큰 도로에 나와서 다시 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벽지 오지에 있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통학 택시를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예. 7개의 작은 학교를 지금 무료로 도색을 좀 해줬습니다. 또 그런 거. 고향교육이라는 걸 저희가 지금 이제 그 해서 지역에 이제는 그 학교에서만 기르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그 학생을 인재를 길러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그 인재 양성 교육에 그 선생님으로 모시고 멘토로 모시는 그 지금 작업을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자, 이사장님. 네. 예, 저희가 조금 준비한 시간이 네, 또 한계가 있어서 다양한 좀 우리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사업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조금 속도를 내볼까요? 자, 네, 소장님, 네, 네. 우리 네. 그 지금 이제 도내 작은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소개 성과를 거두는 사업들, 이색 네, 사업들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양구의 배꼽 학교 명품 프로그램. 뭐 사실은 양구가 국토정중앙, 뭐 배꼽 그렇죠, 네. 뭐 이런 이제 명칭은 알겠는데 네. 뭐 어떤 내용인지 뭐 간단하게 좀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죠. 이 저희 아까 전반적 교육 제도도 그렇지만 예. 양구 내에서도 이게 여기에도 이제 중앙과 변방이 이제 아, 그렇죠. 공존합니다. 양구 읍내가 있을 거고. 읍은 이제 예, 아무래도 그 군인 가족들 면지역이 있을 등등해서 거고. 이제 거기는 굉장히 많은 이제 이 학생들이 몰리는데 면은 굉장히 또 그렇죠. 그로 인해서 또 학생 수 줄거든요. 그러다 네. 존폐 위기에 서다 보니까 이제 양구교육지원청이 작은 학교를 살리고 이렇게 좀 애들에게 희망을 심어준다는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명품화된 교육 과정을 학교별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네. 이런 이제 취지의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구의 이제 쏠림 현상도 차단하면서 이제 이 면지역 단위 학교 활성화를 시켰던 측면인데 예. 예를 들자면 도천 초교는 국제 교류, 네. 방산 초중은 이제 영어, 용화 초교는 도자기, 중리 초교는 수영, 한전 초교는 피아노, 해안중학교는 뭐 밴드 등 학교별 특색 교육을 이제 진행해서 하겠다는 건데 예. 이게 상당히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사실 서울이라고 해서 이 서울도 이 중앙과 또 이 저 외곽에 또 약간 이제 불균형이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학군별로 그래서 또, 서울도 예. 교육청에서 선정한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작은 학교죠. 네. 환경적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방해서 운영하거든요. 아, 서울도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궁궐과 역사 유적지 주변 학교에는 이제 국악 오케스트라나 전통 공예 교육을 실시하고 북한산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생태나 환경 교육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적 환경적 특성에 맞추어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이제 소규모 학교를 되살리겠다는 취지인데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배꼽 학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시도가 뭐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작은 학교에 대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시도를 놓고 보면 어쨌든 참신하고 또 어쨌든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는 걸 통해서 다시 또 우리가 오류를 보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사례는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양구뿐만 아니라 도내 이제 각 자치단체 내의 소규모 학교들, 작은 학교들이 이런 맞춤형 특성화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것들은 이런 네. 작은 학교들이 맞춤형 교육, 특성화 교육을 마련해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그 학교가 유지가 되고 또 도시로 나갔던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학교들이 좀 유지돼야 소기의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도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이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성화도 지원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라는 거는 뭐 도교육청이나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결국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근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 한계점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평소에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지금 작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뾰족한 그 대안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거하고 어렵지만은 가급적이면 그 문제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지원도 필요하지만 네. 이 작은 학교의 문제는 이 지자체하고 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예. 같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고 이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건 교육의 힘이다. 네.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6.25 때 보면은 피난 가서 거적대기 깔고
흑판 하나 하고 그렇죠. 분필 하나 들고 교육을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 살만하다 그래가지고 돈이 좀 들으니 그 시골 학교에 돈 그 투자하지 말자라는 거는 우리가 근본을 좀 잊어버리고 예. 이 교육에 대한 그 정말 고마움이라든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우리가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예, 앞으로 작은 학교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거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분야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도 사실은 화천군의 그 아주 좋은 그 화천군 살기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짚어봤었거든요. 네. 결국은 그 지역이 활성화되거나 그 지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이, 공교육 또는 교육 여건들이 뭐 어느 정도 안착이 돼야지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일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 지금 인구 감소 문제, 또 지역 소멸 위기, 뭐 그다음에 학교 통폐합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여러 가지 겪어봤지 않습니까? 네. 일본 관련된 사례도 좀 취재를 하셨다 그랬는데 조사를 해보시니까 좀 어떻던가요? 예, 사실은 일본은 그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보다 먼저 진행이 됐고 작은 예. 학교 문제가 사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제 대두된 게 일본에서 먼저 한 20년 전에 예. 예,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과 대응책이 있어 왔던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보는데 뭐 네. 일본의 사례가 곧 우리나라에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네. 일본에서 그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학교가 없어져서 마을이 거의 황폐화됐을 때 네.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학교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지역 사회에서의 그런 절실함을 아는 거군요. 예, 그게 이제 그분들이 작은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세가 네. 우리하고 달랐던 부분이 거기는 학생이 한 명이 전학으로 온다 그러면 그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선생님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런 이제 사진도 있는데요. 학생이 하나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이 이제 전학을 그 학교에 왔습니다. 네. 근데 그 한 학생을 두고 한 동네 할머니들이 대여섯 분이 그 아이를 둘러 앉아서 네가 무슨 얘기든지 질문하면 우리 5명 중에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겠노라. 아, 그래서 예. 하여튼 그 아이 하나하나를 그 보석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주 그 학교에 가가지고 보조교사라든지 그런 그 자원봉사자로 가서 일하는 거를 저희가 많이 그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네. 예. 실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지역사회를 유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근간이다 이렇게 보고 마을 주민이 내 아이처럼 이렇게 네. 접근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뭐 일본에서도 그러면 그런 20년 동안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대했던 목적들을 좀 달성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부는 성공했고 네. 일부는 이제 조금 지연되는 정도의 상황이고 또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는 이제 그런 세 가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예. 그럼 실패한 원인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네. 그 다음 학교는 더 폐교가 되지 않도록 또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벤치마킹 사례로 좀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게 있는 게 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얘기할 때처럼 네. 그 마을이 있어야 학교가 있는 거냐. 그럼 좋은 학교가 있으면 마을이 존재하는 거냐. 네. 아,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가 아니고 예. 학교는 그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학교가 아이들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 이 지역사회의 유지라든지 이 지역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에 대한 학교가 지역사회에 책임을 지는 책무성을 선생님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도 네. 그리고 또 지역사회는 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만 의존할 게 아니고 네. 이 아이들은 우리들의 아이다.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을 학교에다 같이 공동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를 같이 하는 쪽으로 가야 이 작은 학교 문제가 어느 정도 이 좀 점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 되지. 학교는 학교고 지역사회는 지역사회고 지자체는 지자체다. 이렇게 삼자가 흩어져 가지고는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예. 교훈을 얻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유의미한 대목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강원도의회가 그 내년도 강원교육 희망재단 출연 동의안 가결했죠. 네네. 예, 뭐 논란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결과 의미 좀 뭐 짚어주실까요? 어쨌든 뭐 저기 19억 원에 대한 돈을 이제 네. 그 물론 이제 사업 직접 작은 학교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자발적 기본 학교에 노력하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어쨌든 네. 의회가 이제 동의를 원한 대로 가결했거든요. 이거는 뭐 저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그렇죠. 사례였죠. 저는 사실 이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예. 사실 이제 우리 민병희 교육감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임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예. 자기 역점 사업인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사업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또 네. 저는 이게 시작이라는 게 첫 발을 디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 이제부터 제대로 된 논의가 있어야겠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이걸 계기로 이제 출연 이거를 계기로 가능성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예. 사업의 효율성도 극대화시키는 이제 그런 논의들을 이제 단초들을 지금부터 출발했다. 저는 어쨌든 이게 우리 사회의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들인 첫 이제 발걸음을 디뎠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예, 결국은 뭐 앞서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게 뭐 강원도 교육청만의 문제가 그렇죠. 아니라 네. 강원도청, 도의회도 교육위원회뿐만 아니고 강원도 전체 문제죠. 네. 복지라든지 인구 문제 이거하고 네. 다 결부된 아,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서 결국은 이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뭐 또 강원도형 작은 학교 만들기에 지금 아까 앞서서 나온 네.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자체 또 도교육청 또 각 시군이 노력해야 될 부분 각 분야별로 조금씩 정리하면서 시간 맞추도록 하죠. 우리 저 이사장님께서 먼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시죠. 그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우선 예. 학생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도시의 학생들에 비해서 그 교육의 기회나 예. 그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네.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요. 예. 학부모에 대한 측면은 교육 문제 때문에 불안해서 도시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네. 우리 관련된 분들이. 예. 그다음에 지자체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정주 인구를 어떻게든지 유지를 해서 지역 소멸을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그 뚜렷한 지자체의 관련자들의 의식이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국가에서는 이 교육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 국가의 어떤 균형 발전론의 입장에서 봐야지 지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 이제 그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교육 문제가 결국은 지역 존립의 문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에요. 예, 소장님 정리해 주실까요? 저는 모든 문제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일 수도 있지만 네. 모든 문제는 맞닿아 있고 어느 하나를 따로 어떤 모순을 띄어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있거든요. 특히나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저는 강원도 전체가 지금 어쨌든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네. 강원도만에 맞는 어떤 그런 특색에 맞는 로컬 에듀 운동이 좀 필요한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예, 로컬 에듀 운동. 예,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 이 문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역에서 이거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도움을 현실적으로 주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작은 학교가 앞으로 미래에 닥칠 4차 산업시대에 도래하는 미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와서 네.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도의 그러니까 행정, 교육, 의회, 그다음에 이게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전체가 모여서 이제는 고민하고 이제는 어떤 그런 대안들을 내놓을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 미래다 이런 말이 적당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강원교육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 성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무엇보다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한 지역 바꾸기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